7-4번요. 이 문제는 주어진 회로에서 TS를 구하고, 즉 전달 특성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달 특성의 보대 선도를 구해서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약간 들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요 왼쪽에 있는 요 모양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도 두 단자 사이 걸리는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VI라고 표기되어 있고, 오른쪽 단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V0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얘하고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은 얘는 VI라는 전압을 인가한 거고, 요거는 요 두 단자 사이에 전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식이에요. 입력 쪽에는 전압을 인가하고, 그 인가를 했을 때 출력 쪽에 전압이 얼마가 나타나냐, 이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의 비가 우리 전달함수 TS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전압 VI라는 걸 인가하고, 얘하고가 병렬회로가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직렬회로가 되는 거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G1하고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G2가 직렬 연결이에요. 그러면은 토탈 인가되는 전압에 요 G2에 걸리는 전압은 G1 플러스 G2분의 G2 곱하기 토탈 전압,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회로 이론을 보면은 여기에 R1이고 여기에 R2일 때 여기 인가되는 토탈 전압 열 중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토탈 저항분의 R2 곱하기 인가되는 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V0는 S는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R1하고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SC1분의 1이죠. 그쵸? SC1분의 1이 병렬회로예요. 그래서 R1과 SC1분의 1이 병렬회로에다가 더하기 R2라는 저항분의 R2에 걸리는 전압의 입력 토탈 전압을 곱하면은 바로 출력 전압 V0S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R1하고 SC1하의 병렬값은 두 임피던스의 합업 분의 두 임피던스의 곱, 그 다음에 분자 분모의 SC1을 곱하니까 1 플러스 S R1 C1 분의 R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R2 플러스 1 플러스 S R1 C1 분의 R1 분의 R2 분자 분모에다가 1 플러스 S R1 C1을 곱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R2 플러스 S R1 R2 C1 플러스 R1 분의 R2에다가 1 플러스 S R1 C1. 자, 여기 있는 R1하고 R2를 묶어서 앞으로 꺼집어오면은 R1 플러스 R2 분의 분자는 그냥 R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S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곱하기 C1 분의 1 플러스 S R1 C1. 그래서 이제 TS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수치를 여면 R1이 얼마냐면 10kg고 R2가 20kg. R1이 10kg, R2가 20kg니까 30kg분의 20kg니까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1, R2니까 R1과 R2의 병렬값이 됩니다. 그래서 R1하고 10kg하고 20kg 병렬값을 구해보면 6.7kg가 나오고요. 6.7kg에다가 10마이크로페럿을 곱했으니까 S 곱하기 6.7kg 곱하기 10마이크로페럿 분의 1 플러스 S 곱하기 R1이 10kg, C1이 10마이크로페럿. 그래서 3분의 2에 1 플러스 S 나누기 5 분의
분자는 10의 제곱이니까 0.1 S 나누기 1 플러스 S 나누기 10.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TS에 뭐가 빠졌습니까? 처음부터 VIS가 다 빠졌네. 그래서 요것을 이제 TS를 바꾸겠습니다. TS는 즉 V0S 나누기 VIS니까 TS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우리가 그래서 TS를 구하니까 3분의 2에 1 플러스 S 나누기 15분의 1 플러스 S 나누기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보대선도는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S 나누기 10 나누기 1 플러스 S 플러스 S 나누기 15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보대선도를 그릴 줄 알면 그리기는 어떤 거냐 하면 모든 단순한 값으로 이렇게 곱하기를 나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상수에 대한 보대선도의 크기는 그냥 일정한 값이 됩니다. 주파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되는 거고, 얘는 S가 10에서 변동이 일어납니다. 증가하다가 정지할 건지. 그러니까 1 플러스 S 나누기 10을 보면요, 어떤 FS가 1 플러스 S 플러스 S 나누기 10이라면 F의 J 오메가는 S 대신에 J 오메가는 오메가라는 함수를 이으면요 1 플러스 J 오메가 나누기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크기는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나누기 10의 자승이 돼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오메가에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걸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얘를 로고름을 고려서 dB라는 걸로 표현해요. dB는 20로그의 어떤 함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크기를 로그를 취해서 20을 곱하면은 dB로 표현돼요. 그래서 보대선도를 그을 때는 반드시 크기의 dB로 표현되고, 이쪽 눈금은 그냥 로그라고 적어놨는데 얘는 실제적으로는 로그름이에요. 말은 없더라도 이 X축은 로그름으로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라는 것은 1배, 2배, 0.5배 이거 의미 없어요. 적어도 10배, 100배 이 정도 돼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오메가는 로그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로그름으로 쓰게 되고, 크기는 절대값 역시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적으니까 2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해서 20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20 로그에 루트의 1 플러스 오메가 나누기 10의 자승이 되는 거니까 10의 로그에 1 플러스 오메가 나누기 10의 자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메가가 매우 적을 때를 한번 볼까요?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더 적다. 매우 적다 그러면은 오메가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메가를 갖다가 제로로 보내게 되면은 FJ 오메가의 크기의 dB는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더 적은 값, 오메가 제로로 간다면 얘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전체 크기가 제로 d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메가가 매우 크게 만들어요. 오메가 10보다 훨씬 더 큰 영역에 가면 1이 무시됩니다. 1이 무시되는 거니까 2가 앞으로 나와서 20로그로 바뀌고 오메가 나누기 10이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로그 오메가에 따라서 기울기가 20dB로 떨어지는 거니까 F의 J 오메가의 dB는 20로그의 오메가 나누기 1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오메가에 따라서 기울기가 20dB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오메가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모양이 있고, 얘는 제로 dB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요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얘를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만나는 요점이 뭐냐면은 바로 10이에요. 여기 있는 요 수치입니다. 자, 봐요. 여기다가 오메가 대신 10을 넣으면은 10 나누기 10이 되니까 로그 1이 됩니다. 로그 1은 제로죠, 그쵸? 그래서 이거의 크기도 제로 dB 되는 거니까 두 점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회로, 주어진 F0에 Fj 오메가에 요 있는 요 숫자가 바로 요 점을 만나는 거니까 이 직선은 뭐냐 하면은 오메가가 매우 적을 때 수렴하는 점근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오메가가 매우 클 때 만족하는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점근선이 그려놓으면은 요 포인트에서 만나는 점에서 왼쪽은 아주 적을 때의 점근선을 그리고 오른쪽은 아주 클 때의 점근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 값에 대한 보호대 선도가 돼요. 그리고 요 기울기는 20dB per decade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의미는 뭐냐 하면은 디케이드가 10이거든요. 오메가가 10배 늘어남에 인해서 크기는 20dB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메가가 10배 늘어난다는 것은 로그 눈금으로 한 칸 늘어난다는 거예요. 1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1 늘어날 때 이쪽 Y축으로는 20dB 증가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림이고. 만약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1 플러스 fj 오메가의 크기가 1 플러스 j 오메가의 15분의 1의 크기에 이렇게 쓰면은 분모에 있는 어떤 gj 오메가의 크기는 1 플러스 j 오메가의 15다.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것만 끄집어 와서 보호대선들을 그리게 되면 이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요 눈금만 10이 아니고 15로 바뀌는 거죠. 눈금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분수를 취하게 되면 크기는 왜 돼요? 크기를 생각을 해봐. 하면은 이게 분수가 취하면은 로그 눈금 취하면은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면 돼. 그러면은 원래 있던 그림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것은 0dB의 축으로 해서 108도 회전식 대칭을 구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15라는 포인트에서 5분의 1 20dB per decade로 감소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분모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상수는 위아래로 어떤 일정한 값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20로그에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음의 값을 갖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A라는 함수 곱하기 B라는 함수 곱하기 C라는 값을 갖다가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의 특성상 곱은 로그를 취하면은 더하기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보대선도 더하기 얘 보대선도 더하기 얘 보대선도가 전체의 보대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를 그리고 그걸 다 더하면 돼. 자, 그래서 전체적인 보대선도를 그립니다. 한 개씩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오메가라는 로그 눈금이 있고 그 다음에 tj 오메가의 db를 그리는데 제일 먼저 3분의 2는 좀 이따 그리고요. 1 플러스 j 10에 대해서 그리면은 10이라는 눈금에서 20dB per decade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것이 뭐냐 하면은 1 플러스 S 나누기 10에 대한 크기에 대한 보대선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이죠. 얘에 대한 보대선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보대선도는 얘 분모에 있는 보대선도를 그려서 180도 대칭 구조를 그리면 되니까 15라는 눈금에 쭉 오다가 5분의 1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대칭 구조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감소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어떤 함수 f가
G 플러스 H고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입니다. 어떤 두 개, 뭐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만 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만 이제 심플로 하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 보대선도는 정근선을 그렸는 거니까 무조건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어떤 함수 f가 로그 룸업을 하니까 두 개의 함수의 합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빨간 라인하고 이 파란 라인의 합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합을 구하는데 gx도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꼴이 되고 hx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될 거니까 이 두 개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숫자 하나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의미 없고 기울기를 가만히 보니까 각자의 기울기를 더하면은 전체의 기울기가 돼. 자, 그러면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합해서 보대선도를 구한다는 것은 얘의 기울기에다가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전체 함수의 기울기가 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기다 표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빨간 라인도 기울기가 제로, 파란 라인도 기울기가 제로니까 무조건 기울기는 제로 dB 파 디케이드, 그죠? 기울기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0에서 15까지는 빨간 라인의 기울기는 플러스 20dB 파 디케이드고 파란 라인은 제로 dB 파 디케이드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20dB 파 디케이드가 돼. 그 다음에 15 이상은 빨간 거는 20dB 파 디케이드인데 파란 것이 마이너스 20dB 파 디케이드니까 더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요 이상은 제로 dB 파 디케이드가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하면은 전체 그림은 제로 dB로 쭉 오다가 요점에서 20dB 파 디케이드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5에서는 다시 제로 dB가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돼. 모양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Y축으로 평행이동만 시키면 됩니다. 크기가 맞게끔. 자, 그런데 여기서 따지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렛한 이 영역에서 크기를 따지면 돼. 그러면 이쪽 영역에서 대충 아무 주파수를 여면 돼. 그냥. 뭐 무한대를 여도 좋아요. 오메가를 무한대를 여면은 자, 주어진 회로에서 주어진 함수에서 S가 굉장히 크다. 그럼 이 상수가 무시가 됩니다. 상수가 무시가 되고 SS 약분되니까 10분의 15가 돼. 그러면은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TS의 크기를 보면은 3분의 2 곱하기 10분의 15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3, 4냐고 2분의 1이 돼. S가 굉장히 클 때 이 크기는 로그 2분의 1에 20 로그 2분의 1이야. 로그 2가 0.3이죠. 그쵸? 로그 2가 0.3이니까 2분의 1은 마이너스 0.3dB 곱하기 20을 하니까 마이너스 6dB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6dB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플러스 20dB 파 디케이드로 증가하고 요거는 여기서 계산을 해줘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주파수가 얼마예요? 간격이 로그 1.5죠. 여기에 15고 여기 10이니까 요 간격은 로그 1.5라고. 왜? 요거 나누기 여기 로그 룸검이니까. 로그 1.5를 두드리면은 요 길이가 나오니까 여기서 얼마나 감소하니까 나와. 그걸 구해도 좋고 이걸 그냥 바로 구하려고 하면 S를 제로로 보내면 돼요. 보면은 아주 작은 값으로. 이게 로그 룸검이니까 오메가가 제로 있는 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있죠. 로그 제로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S를 제로로 보내면 그러면은 F의 J 오메가의 F의 S의 크기를 dB로 표현한 것이 S로 보면 제로로 보내. 그럼 얘도 제로로 가고 얘도 제로로 가니까 3분의 2가 돼. 알지? 아, 제로 3분의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3의 20dB입니다. 얘가 0.3이고 얘가 0.47이죠. 그러면 0.17 마이너스 0.17에다가 1.7 3.4
마이너스 3.4dB? 틀렸다. 이게 2가 되죠. 10분의 15하고 2분의 1 맞는데. 이게 3분의 2구나. 그래서 1이 나와가 이게 제로 dB가 되네요. 그렇죠?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2 곱하기 얘 1이 무시되고 SS 무시되니까 10분의 15가 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3, 2가 돼서 전체적으로 1이 되고 얘를 dB로 고치니까 제로 d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3.4 d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4dB로 오다가 10이라는 주파수에서 20dB 파티케이드로 올라가서 제로 dB에서 스테이블해지는 그런 모양을 그리는 것이 바로 주어진 회로의 보대 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대 선도, 위상에 대한 보대 선도. S가 지금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S 나누기 15분의 1 플러스 S 나누기 10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 TS에 대해서 유상에 대한 보대선도를 그리게 되면 유상에 대한 보대선도는 T에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그것이 복소수인데 그 복소수가 갖는 각도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각도,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각도, 얘가 갖고 있는 각도. 자, 어떤 복소수 G1과 G2의 곱이 있는데요. 곱의 토탈 각도는 G1이 갖고 있는 각도에다가 G2가 갖고 있는 각도를 더하면 돼. 복소수 어떤 G1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2의 세타1 이렇게 표현합니다. G1이라는 복소수는 직각좌표계에 X와 Y가 있으면 P라는 포인트가 주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G라는 복소수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G는 X 플러스 J의 Y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3 플러스 2J, 5 플러스 3J 이렇게. 이걸 갖다가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은 이걸 갖다가 극좌표계로 표현하면은 요수 여기까지 길이가 R이고 요 각도가 세타라면 요 G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G1의 표기는 이렇게 되고 G2의 표기는 반경이 R2고 각도가 세타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R1, R2에다가 2의 J의 세타1 곱하기 2의 J의 세타2가 되는 거니까 R1, R2의 2의 J의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돼. 그래서 토탈 함수의 각도는 바로 얘죠. 세타1 플러스 세타2죠? 그거는 각각에 대한 세타를 더하는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 TS가 세 개의 함수의 곱이니까 각도는 어디 돼요? 얘 각도 더하기, 얘 각도 더하기, 얘 각도 하면 돼. 한목에 그리려고 그러지 말고 각각에 대해서 그리면 돼. 그러면 이 한 개 한 개는 보면 꼴이 똑같아. 항상 상수만 달라 보이지. 하나는 분자에 있고 하나는 분모에 있는 거 차이밖에 없고 요 숫자들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 모양이. 자, 그 다음에 G의 각도가 G분의 1의 각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G하고 G의 역수의 각도. 자,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역수는 이거의 역수가 되죠? 그럼 이 지수가 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앞에 붙죠. 그래서 각도는 마이너스 뭐 붙이면 돼. 아까 크기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죠? 그러니까 각도도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얘에 대한 각도를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S 나누기 15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면 얘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눈 것만 다르다 보이지? 얘는 역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그러면 요 하나에 대해서만 그릴 줄 알면은 이 전체를 그릴 줄 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 하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자, TS가 1 플러스 S 나누기 10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T의 J 오메가를 1 플러스 J 오메가 나누기 10이 됩니다. 요것의 각도는 아크탄젠트 10분의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떤 G가 A 플러스 JB가 돼 있을 때 이쪽으로 A만큼 거리를 갔을 때 Y축으로 B만큼 가는 요 모양이 요것이 바로 G 아니에요. 그쵸? 요것은 A 플러스 JB는 요 G를 의미하는 거고 요 G의 요 각도는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니까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됩니다. 그쵸? 요게 세타라면 각도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가 되니까 아크 탄젠트 1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바로 얘가 TJ 오메가의 각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메가에 따라서 이 각도를 그리는데요. 이 오메가가 분모하고 똑같아. 10이라는 포인트를 써. 그러면 아크 탄젠트 1이 됩니다. 아크 탄젠트 1은 45도야. 왜?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45도가 되는 요 포인트를 지나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오메가가 이 10의 10분의 1인 1이 되면 오메가가 1이 되면 아크 탄젠트 0.1이 됩니다. 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면 5.7도 정도 돼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근데 오메가가 만약에 제로로 간다면 얘가 제로로 수렴하면은 아크 탄젠트 0이 될 거니까 아크 탄젠트 0은 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가 매우 적을 때는 0도예요. 이걸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매우 크면은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은 아크 탄젠트 무한대인데요. 아크 탄젠트 무한대는 90도입니다. 탄젠트 90도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면은 90도로 수렴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는데 요점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변합니다. 직선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approximation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0의 10배인 100이 되고요. 요 값은 10의 10분의 1인 1이 됩니다. 1, 10, 100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요 기울기는 90도를 증가를 했는데요. 45도 얘가 90도니까 90도를 증가했는데 몇 배가 늘었냐 하면은 100배가 늘었습니다. 저 로고 롱검으로 보면 두 칸을 간 거예요. 그러면 로고 롱검은 한 칸을 가면 얼마나 올라갔어요? 45도가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45도 파 디케이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10배 늘어남이 인해서 각도는 45도 늘어났다. 자, 요 그림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요거의 역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는 얘를 갖다가 제로라는 각도를 대칭을 구조하니까 20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10이 아니고 15로 옮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3분의 2는 각도를 구하면 얼마죠? 3분의 2는 서창호 0도지. 그러니까 0도 더하기 얘 각도 더하기 얘분의 1 각도. 세 개를 더하면 되니까 2는 들 필요 없죠? 그래서 더하면 필요 빼버리고 오메가에 따라서
T의 J 오메가의 각도를 그리는데 하나는 10에서 변하고 하나는 15에서 변해요. 그래서 10에서 변하는 것은 100과 1 사이를 이런 스타일로 증가하고 1. 요거는 150에다가 150과 1.5 요 사이를 이런 식으로 변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모양과 이렇게 변하는 모양을 더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올라가다가 하나는 45도 파디케이드로 올라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45도 파디케이드로 감소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테이블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영역이 오면은 요거는 아주 굳이 더 내려가야 되고 얘는 거의 스톱 됐으니까 그 다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와서 10에서 15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스테이블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으로 떨어지는 100에서 150 사이에는 떨어지는 이러한 모양이 바로 주어진 회로의 위상에 대한 보대 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주어진 회로에서 전달 특성을 구하고 그 전달 특성을 갖다가 보대 선도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보대 선도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회로인원에서 이미 마스터 다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전자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회로의 전달 특성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주어진 회로에서 전달 특성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걸 갖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쭉 푸는 것보다 심플하게 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상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회로를 굳이 그대로 푸는 거는 그냥 회로를 푸는 거야. C를 갖다가 임피던스 SC분의 1이라는 만큼 넣어서 쭉 그냥 푸는 거고 시상수법은 C가 한 개 있네. 그러면은 C가 한 개 있다. 한 개 존재 하면은 얘가 폴점이 하나. 그 다음에 제로점이 하나. 있을 거다. 회로는. C가 N개가 있으면은요. 폴점이 N개가 있고 제로점도 N개가 있다. 라고 도도무방합니다. 그래서 TS는 폴점이 하나 있고 제로점이 하나 있으니까 기본꼴이 폴이 하나, 제로가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상수 T0를 곱하면 된다. 일단 P부터 구해볼게요. 폴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처럼 회로를 풀어서 폴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폴점 얼마 나와요? 15만큼 나오죠. 그쵸? 요 단위는 15 레디안 파세크입니다. 왜? 오메가의 단위를 쓰는 거니까. 지금 전부 다 오메가로 썼죠. 그죠? 축을. F로 안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헬즈로 나와 있으면은 오메가를 구하려고 하면 그 헬즈에다가 2파이를 곱해야 돼. 지금 현재로는 전부 다 오메가니까 단위는 레디안 파세크니까 폴점이 지금 구해진 거는 얼마나 나오지 않으면 15 레디안 파세크로 나와야 되고 제로점은 10 레디안 파세크로 나오면 돼요. 지금 방법 시상수법으로 썼어. 자, 폴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얘는 C의 시상수를 구합니다. 1차 회로에서 우리 회로 이론 1차 회로에서 보면은 RC 회로에서의 시상수 타워는 R 곱하기 C였죠. 근데 그 R이 뭐였습니까? C에서 들다 본 저항값이야.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에서 이 C1이라는 얘 캐패시터에서 회로 전체를 들다 봤을 때 저항값은 얼마냐 하면은 항상 저항을 구할 때는 전원은 뭡니까? 전원을 제거해야 되죠. 그쵸? 전압은 쇼서키터, 전류원은 오픈서키터. 근데 여기 입력이 뭐가 간다고? VI라는 DC 전압원을 가했죠.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쇼서키트가 돼. 그러면 얘에서 들다 보면 얘하고 병렬회로가 됩니다. 맞아요? 이 점이 일로 오니까 이 세 개가 병렬회로가 되지. 이 세 개가 병렬회로인데 얘에서 들다 보면 얘 두 개의 병렬해 놓으니까 6.7kg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1에다가 R1과 R2의 병렬값을 구하면 돼. 그것이 뭐냐 하면은 6.7kg 곱하기 10 마이크로페라 하니까 이것이 15분의 1이 됐습니다. 각기 계산하니까. 그래서
시상수를 구해서 그 시상수의 역수를 취하면은 바로 폴점이 됩니다. 폴은. 그래서 15 레디안 파세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 폴점은 C에서 들다 본 시상수를 구해서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은 그 C가 만들어지는 폴점을 결정한다. 그래서 시상수와 폴점은 서로 역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제로점이 문제인데요. 이 제로점은 회로에서 들다 봤을 때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런 심플한 회로는 쉽게 구해져. 어떻게 구해졌냐면 이 제로점이라는 것은 그 S가 제로점이 되면 TS가 제로가 되는 점이 제로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수학적으로 여기가 TS가 제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S가 뭐가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G가 돼야 돼. 그런데 보통 폴점과 제로점은요, 전부 다 네거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는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부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대선들을 그리게 되면은 J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더라도 제곱이 되니까 이게 부호가 큰 의미가 없어.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그래서 제로점은 그냥 이 마이너스를 띄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이 주어진 회로가 전달 특성 TS가 제로 되는 S의 값을 찾아내면 돼. TS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입력 VI를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출력이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S에서 여기에다가 전원을 인가해도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로에서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해가 여기 전압을 인가했는데 여기가 제로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가면 돼. 무한대 플러스 상수분의 상수 곱하기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이니까. 무한대 플러스 상수는 무한대가 되고 분자는 상수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제로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면은 그 S가 제로점이 됩니다. 얘가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어드미턴스로 떠지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 R1과 C1의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그러면은 R1분의 1 플러스 SC1입니다. 이 값이 제로 되는 S의 값을 찾아내면 돼. 그러면은 바로 1 플러스 S R1C1이 제로가 됩니다. 자, 제로점이 뭡니까? 얘가 제로 되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 돼. 그냥 그대로. 그러면은 R1 곱하기 C1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G1의 역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R1이 10kg, C1이 10마이크로페노니까 얘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를 구해보니까 15, 제로를 구하니까 10. 그래서 얘는 꼭 구제해서 써. 그 다음에 T제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S 대신에 제로를 여기다 여면은 바로 T제로입니다. 그렇죠? S 대신에 제로를 여면 T제로가 돼. 그러면 주어진 회로에서 S 제로 여면 어떤 의미예요? 주어진 회로에서 S를 갖고 있던 소자가 누굽니까? C죠. 그럼 C에서 C가 갖고 있던 임피던스가 SC분의 1이야. 그런데 S가 제로가 되면 얘가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C를 어떻게 하라고? 오픈 서킷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C를 오픈 서킷으로 하면 전체적인 T는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되죠. 그렇죠? 이게 3분의 2잖아. 이렇게 해서 구하여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다 그렇게 구해.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의 TS V0S와 VIS의 B를 구하려고 하는데 고지 그대로 안 풉니다. 시상수법에 대해서 풀어야하려고 그래. 그러면 C가 한 개 있죠? 한 개 있으니까 폴점 하나, 제로점 하나, 그 다음에 상수 T0.
이런 식으로 꼴이 될 것이다. 자, 그럼 폴은 타워를 먼저 구해. CS 들다 본 지상수 타워는 C 곱하기 C2 곱하기 C2에서 들다 보는데 얘 두 개가 숏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R1, R2가 병렬회로니까 R1, R2의 병렬값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1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폴점은 15 단위는 메디안 파세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로 포인트는 아까하고 달리 얘 두 개의 임피던스의 크기가 제로가 되면 출력이 제로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GC2의 즉 R2와 SC2분의 1의 얘가 제로가 되면 됩니다. 이걸 풀면은 1 플러스 S R2C2분의 R2가 제로가 되면 돼. 무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G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TS 꼬로 넣어야 돼요. T0 1 플러스 S 나누기 P분의 1이 돼버려. S 나누기 G가 없어져. 왜? G가 무한되니까. 그 다음 T0는 어떻게 구해요? S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 T0가 되는 거야. S 대신 제로 오픈. 그럼 R1 플러스 R2분의 R2 3분의 2가 되죠. T0는 S가 제로로 갔을 때의 TS니까 바로 R1 플러스 R2분의 R2 해서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회로의 TS는 3분의 2에 1 플러스 S 나누기 15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분자의 제로점이 S가 제로가 없으니까 제로점은 없는 회로네. 그런데 항상 폴수와 제로수는 같습니다. 같은데 표현이 안 된다 보니까 제로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에 있는 거는 수식으로 표현이 안 돼. 만약에 분자가 이렇게 써놓으면 제로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로에 있지. 분자가 제로, 이 항이 TS가 제로 되는 S의 값은 제로죠. 그러니까 분자에 S라는 항밖에 없으면은 제로점이 제로에 있는 거고 S라는 항이 없으면은 제로점이 무한대에 있는 거고.